안녕하세요. 전쟁식량 보존 기술과 미생물학적 안전성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4반 박지영입니다. 먼저 목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식량의 역사에 대해 발표하고, 두 번째로 주요 보존 기술에 대해 설명드리며, 세 번째로 전쟁식량의 적, 미생물에 대해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안전성 확보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식량의 역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통조림의 등장이 전쟁으로 인해 시작된 걸 아시나요? 19세기 초 군인 출신이었던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로 등극하면서 군부대의 식량 부족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운송 중 부패 방지를 도와주는 기술을 주제로 공모전을 열었고, 그렇게 해서 코르크로 병을 막고 고온에서 살균한 병조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조림의 탄생으로 인해 군의 장기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대량 생산과 장기 저장이 주 목적이 되었는데요. 영국에서 병을 캔으로 바꾸어 처음으로 통조림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식량이 단순 보급을 넘어 군의 사기와 전투 지속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들어서는 소포장과 고열량을 목적으로 C레이션, K레이션 등 군 전용 식량을 패키지화시켜 식량과 영양학을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엔 미국을 중심으로 MRE 전투식량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MRE는 포장 내 자가 발열이 가능하고 방사선 조사 기술을 적용했기에 안전하게 평균 3년 이상 보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요 보존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동결 건조인데요. 먼저 다들 동결 건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편의점만 가도 다양한 동결 건조 식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고 먹게 된다면 더욱더 맛있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동결 건조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먼저 식품을 영하 40도 이하로 냉각시켜 기압을 낮춘 진공 상태에서 가열을 시켜줍니다. 그로 인해 얼음이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로 승화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장점으로는 고온 가열이 없어 비타민, 단백질 손실이 적고 수분이 거의 없어 중량이 감소하고 미생물 활동이 거의 불가합니다. 두 번째 기술로는 스마트 패키징이 있습니다. 스마트 패키징이란 온도, pH, 압력, 빛과 같은 외부와 내부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적응하면서 식품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패키징에는 색이 변해 신선도를 알려주는 프레시 인디케이터가 있고 제품이 적정 온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타임 템퍼레이처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CO2, H2S를 감지하여 부패 여부를 확인하는 가스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QR, NFC 기반 디지털 정보인데요. 이 QR, NFC 기반 디지털 정보는 스마트폰 스캔 시 영양 정보, 유통 경로, 보관법 등을 제공하여 줍니다. 여러분 카스에서 여기 손을 대면은 이제 온도가 변하는 패키징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타임 템퍼레이처 인디케이터를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감마선, X선, 전자선과 같은 이온화 방사선을 조사하여 미생물, 곰팡이, 기생충 등을 비활성화하거나 살해시키는 기술입니다. 방사선 조사는 식중독을 예방하고 저온 살균으로 영양소, 맛, 식감, 손상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저장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방사선이라 해서 안전성에 대해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국제기구에서 안전성을 인증받고 방사능이 식품에 남아있지 않으며 한국식약처에서도 기준에 맞으면 안전하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식량의 적, 미생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왜 미생물이 적일까요? 미생물로 인해 전쟁식량이 부패하여 3명 중 1명 이상이 부패식량으로 고통받아 전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썩은 통조림,
곰팡이, 핀빵, 냄새나는 건조식품 등으로 인해 군부대의 사기 저하와 병원균 감염이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냉장 보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저온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수분이 거의 없는 곳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내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성 조건에서도 견딤으로써 내산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통조림류의 침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표 미생물에는 먼저 산소 없이 생존, 번식이 가능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있고 미생물을 섭취하게 될 시 신경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 계란, 기반식품에서 흔한 살모넬라균은 고열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건조식품, 특히 곡물에서 번식이 활발하며 곰팡이 독소, 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확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 식량에 있어 긍정적 전망을 가진 프로바이오틱스 응용 보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란 장내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유산균 등 미생물을 말합니다. 보존 기술의 응용 형태로 프로바이오틱스가 내는 단백질로 정원균을 살균시키는 박테리오신이 있고 유산균 등 자체로 병원균 경쟁을 억제시키는 생균 직접 첨가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발효유 제품에 적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표면에 유익균막을 형성하여 외부균 침입을 도와주는 바이오 필름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응용 보존 기술을 사용하여 식품 폐기량을 감소시키고 화학 첨가물을 대체하여 소비자에게 거부감을 줄이고 건강식품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긴 발표라서 아침 시간에 조금 힘드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식량 보존 기술과 미생물학적 안전성 연구에 대해 발표한 3학년 4반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